안녕하세요. 건강을 입력하세요. MC 정재영입니다. 자, 여기에요. 장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진짜 한 어느 정도일까 생각이 안 되시겠지만요. 실제로는 이 장이 무려 10m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길죠? 근데 이렇게 장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에서 배가 아플 때 응가라든지 변비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장에 대해서 단순히 소화만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컨디션도 안 좋고 면역력도 뚝뚝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면역력은 사계절 내내 중요하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면역 밸런스가 흔들리기 더 쉬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면역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장을 단순히 소화시키고 화장실을 가게 해주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면역하면 장 건강이고 장 건강하면 유산균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먼저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의 별명은요, 제2의 땡이라고 합니다. 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뇌가 몸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주먹을 딱 쥐면서 뇌에서 주먹을 쥐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면 그때서야 손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신체 활동은 뇌의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많이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뇌가 우리의 몸의 모든 걸 다 제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몸에서 뇌의 명령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장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요. 뇌가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저 믿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장에는 4억 개에서 6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고요. 엔테릭 신경계라는 독립적인 신경망까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서 장만의 작은 뇌가 따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작은 뇌 덕분에 장은 뇌의 개입 없이도 소화를 조절하고 면역력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잘 챙기는 게 바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랑 연결이 된다는 거. 장 건강이 나쁘면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럼 장 건강 반드시 함께 챙겨야겠죠? 자, 여러분, 장에는요 건강한 유익균과 유해균의 황금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율이 바로 85대 15입니다.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 비율이 딱 맞아야 장이 편안하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겠죠. 유산균이 막 늘어나라 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그 원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의 황금 비율을 맞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켜서 유해균 증식을 막고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황금 비율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건강 장수 마을 주민들과 도시의 40대 이상 거주자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수 마을 거주자분들이 도시인보다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훨씬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유산균 비율이 도시분들보다 장수마을 주민들이 무려 3배에서 5배나 높았다고 해요. 장수의 비결 다른 게 아니라 유산균일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좋기만 한 유산균 평생 저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장내의 유익균은 줄어든다고 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장내 유익균을 덜 가지고 있다니
조금 슬프잖아요. 특히 노년이 되면요, 유익균은 점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장 건강을 해치는 유해균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산균은 노년층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성 염증과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장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중요한 면역기관인 만큼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양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도 유산균 잘 챙겨드려야겠죠? 내일의 건강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꼼꼼히 챙기는 지혜 잊지 마세요. 장 건강 관리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실제로도 장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2024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산균이라고 명칭할게요. 자, 2024년 작년 한 해에만 약 29,535천 건의 유산균이 판매되면서 종합 비타민보다 높은 구매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특히 유산균은요,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2030 세대에서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장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산균이 10세 이하의 어린이한테 인기가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이유가요, 유산균이 진짜 필수 육아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SNS에서 샵 유산균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아기들이 유산균 먹는 인증샷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어릴 때 유산균 없이도 씩씩하게 잘 자랐잖아요. 왜 요즘 아기들은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지? 뭐야, 이거 마케팅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기들은요, 옛날과는 다르게 자라는 환경이 다릅니다.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이런 출산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아기들이 성장하는 환경이나 식습관도 바뀌다 보니까요, 요즘 아기들은 옛날 아기들에 비해 유익균을 보충해줄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기들은 우리 때처럼 흙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놀 기회가 적잖아요. 집안에 깨끗하다 보니까요, 장내 유익균도 자연스럽게 얻는 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기의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보충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론은 옛날 아기들과는 다르게 요즘 아기들에게는 유산균이 필요하다. 환경이 달라지면 필요한 것도 달라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드름이 왜 생길까요? 피지가 많아서? 모공이 막혀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요, 장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고지방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요, 그 음식들이 장 운동과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장내의 비피더스균이 줄어들면서 독소가 쌓이게 되고, 이 독소들이 피부로 전달되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유산균이 등장하면 어떨까요? 바로 이 유산균이 나쁜 순환을 단번에 끊어주면서 여드름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피부나 뷰티에 관심 많은 MZ세대들 사이에서도 유산균이 필수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나 뷰티에 관심이 있는 MZ세대들이 즐겨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자, 유산균이 아기들 성장에도 좋고 MZ들도 챙겨 먹는 인기템이면 나이가 들어서 장내 유익균이 줄기 전에 유산균을 왕창 먹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질문을 해결해줄 저의 파트너 챗GPT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챗GPT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산균이 사라진다면 젊을 때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젊을 때 유산균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균은 몸속에서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하고 관리해야 하는 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환경이 변화하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유산균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 많이 먹는 것보다 나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하고 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유산균은 저축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운동도요,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평생 근육이 유지되는 게 아니란 거 잘 아시죠? 유산균도 지속적으로 챙기는 습관이 중요해서 꾸준히 먹는 게
정답입니다. 자, 유산균이 저축의 개념이 아니라니 좀 아쉬운데요. 그럼 차라리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나 하는 궁금증도 생길 것 같아요. 특히 변비가 오래 가시는 분들은 변비약은 먹기 싫고 차라리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화장실도 더 잘 가게 될까? 유산균을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더 좋거나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균은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가스 차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 건강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산균 외에도 식이섬유나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등이 함께 중요합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잖아요.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 섭취량은요 1억에서 100억 CFU입니다. CFU 생소하시잖아요. 콜로니 포밍 유닛 그 약자이니까요. CFU는 유산균의 생균수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유산균이 살아서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체의 수인데요. 예를 들어 유산균 제품의 보장균수 100억 CFU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품의 유통기한 동안 최소 100억의 CFU가 살아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장 건강의 A부터 Z까지 함께 알아보면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은 우리 건강 관리에서 출발점이자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잘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으로 꾸준히 관리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조댓구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때까지 진행자 정재영이었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